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연계 주민 모임 및 사업 모델 사례와 제안을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에너지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이런, 이제 그걸 갖게 되셔서,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완화나 적응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제 주민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어서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모임으로 이끌어가고 이후에 또 사업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좀 있어서 아마 저를 통해서 성대골에서 있었던 사례를 1시간 정도 이제 좀 사진이나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그 성대골에서 했던 주민 모임부터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에 그 어린이 도서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했던 어린이 도서관으로부터 에너지 운동이 시작이 돼서 도서관에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뭐 책 모임이라든지 뭐 영화 보기라든지 그런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었어도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 그 따로 스터디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친목이나 소소한 그런 모임하고는 또 좀 다른 각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그 에너지 문제는 그냥 뭐 캠페인이나 그 동아리 같은 모임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당시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벌써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너무 딱딱하고 지나친 각오로 시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대형 사고를 통해서 이 대도시에 사는 이 무턱대고 소비만 하고 있는 이 도시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굉장한 문제의식과 그 긴장된 이제 경직된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비장하게 이 에너지 문제나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팀들을 동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대골 에너지 운동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갈 무렵부터 동네 에너지 일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너지 운동이 그냥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또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하는 그런 실천 운동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전력 산업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약간 주류로 도약을 해야 되고 그 선수로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각오를 좀 다지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이 에너지 관련해서 모임을 시작했던 거는 역시 이제 강사팀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학습을 시작하고 전문가들로부터 특강을 쭉 듣고 이제 문제의식이 고취된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아는 정도 수준만큼 청소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또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내용이 그냥 뭐 일상적인 언어라든지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집중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학습 과정이 저희도 한 3개월 정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제 절전 운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각 집집마다 전기 에너지를 좀 줄여보자. 이제 그러는 중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절전 운동을 시작하고, 학습을 통해서 좀 주변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내서 이분들을, 지역에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그리고 또 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 교육을. 그냥 단순히 홍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학습을 끝날 즈음 해서 2012년 2월 달에 저희 동네에 있는 국사봉 중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한번 운영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목표로 이제 바짝 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뭐 1차시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1년 동안 그 환경 동아리 수업을 우리가 뭔가 주제를 정하고 또 수업의 그 교육안을 짜고 하면서 매번 1년이면은 동아리 활동이 아마 한 17차시 정도 진행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깊었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다른 그 모임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특징을 살펴보니까 모임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활동가들을 이제 모으고 학습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내용들을 실행해 낼 수 있는 이게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것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에어컨 밑에 있으면 기관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기후, 그때 당시는 기후변화라는,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1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성대골에 있는 활동가 외에 서울 전역에서 이제 그 양성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그 강사팀이 지금도 가장 왕성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을 에너지 진단팀인데요. 이 팀도 2013년에 서울시 사업을 계기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 만들어진 비전력 놀이 연구팀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전래놀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공기놀이든 뭐 사방치기든 여러 가지 놀이가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근데 요즘 놀이터는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지 않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핸드폰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놀이터를 고민하면서 보니까 놀이터에 와이파이가 터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미끄럼틀 타고 뛰어다니면서 뭐 공놀이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다 벤치에 앉든지 미끄럼틀 밑에 그늘진 데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놀이터에 모이는 이유도 이제 데이터가 되니까 인터넷이.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고 뭐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서비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놀이터 문화를 좀 다시 복원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엄마들이 모이면서 전래놀이라고 하면은 이게 에너지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놀이를 비전력 놀이라고 하니까 또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대골이 다양한 전환 실험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또 재생에너지나 이런 관련된 여러 기술을 본의 아니게 또 저희가 접하고 그걸 적용하고 모니터하고 해야 될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저희도 마을에 있는 정말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리빙 랩이니까 현장 실험실에 가장 핵심 마을 연구원으로 저희 스스로를 칭하고 그 정도 그 이름에 맞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 연구원이 탄생된 것도 2016년인데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성대골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저희가 이제 5가지의 주민 모임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각각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중학교에서 들어오는 자유학기제라든지 고등학교 기후 동아리라든지 그렇게 학교에서 그냥 개별 학교에서 저희들 성대골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접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제 시간을 배치해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길게는 8차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연속 수업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강사팀이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에너지카를 2012년에 저희 인천 제물포까지 폐차 직전에 있는 트럭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개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운영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이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저희가 2012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두세 명의 저희가 일자리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두세 명의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는 매년 확보를 하고 있을 만큼 성대골에서는 굉장히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렇죠. 이 강사팀은 해마다 고민도 많고요. 최근에 또 비대면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는 또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을 주민들이 비대면 강의를 스스로 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서로가 서로를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해주고 모니터하고 하면서 지금도 이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급변하는 이런 기후위기나 또 지구의 환경 상황이 또 수업의 내용을 계속해서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을 연속해서 하기에 이제 강사분들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걸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역시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런 수업 내용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해마다 느끼면서도, 그걸 또 해내는 거 보면은, 저도 이 본인의 의지와 그리고 이 절박함 속에서 이 성장이라는 게 계속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최근에도 해봅니다. 이 에너지 진단팀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3년에 서울시가 온전한 줄이기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다행히 이제 선정이 돼서 동작구 일대에서 1년에 800가구 정도를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800가구 정도는 쉽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명의 진단팀을 모집을 해서 2인 1조로 10개 팀이 진단을 실시했는데 거의 50%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50%가 굉장히 힘겹게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뒤로도 지금까지 올해도 지금 다음 주 월화도 에너지 진단이 22가구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해마다 많게는 200~300가구에서 적게는 50가구라도 해마다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단은 주로 이제 여름철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여름철에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5월에서 9월, 그리고 또 일부 에너지 복지 관련돼서는 이제 한파가 시작되기 전 그때 좀 저희가 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로 본다면 굉장히 한시적이죠. 그래도 이제 진단팀에는 또 강사팀이 또 일부 들어와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역에서 에너지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이게 시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래도 경력 단절 여성 주부가 벌 수 있는 한 달의 수익으로는 또 적지 않은 돈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저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복지인데요.
저희가 에너지 복지를 계속 2012년부터 처음에는 그 틈새 바람막이 이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해마다 아주 작게라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계속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도 청소년들하고 마을 활동가들하고 30가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가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생활용품을 가구당 3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뭐 좀 연기를 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리를 두고 잘 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같이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면서 넘어설 수 없는 선이 또 뭐냐면 주거 환경이었어요. 주거 환경. 저희가 겨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물품 지원 정도인데, 가서 보면은 이 주거 형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지하나 반지하고, 그래서 집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빠졌을지 안 봐도 지금 훤한데, 일단 가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또 마을기술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선 급하게 좀 수리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10월, 11월 중에 그 집수리 지원도 좀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폭을 좀 넓혀나가고자 해서 에너지 진단 팀은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이제 그 건물 부분까지 그런 학습을 통해서 좀 실력을 확보하고 그 기술 인력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비전력 놀이 연구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의 아이들의 이 놀이 문화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도 역시 그 이런 문제의식은 있었고, 저희가 뭐 에너지 축제나 장터나 마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소하게 해왔던 일들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예산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아름다운 재단의 그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대골 비전력 놀이 그 연구소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놀이터 문화를 좀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축제도 하고 장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는 그냥 저희가 임의로 했었는데 성대골 비전력 놀이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 단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환 실험의 이제 핵심 멤버인 마을연구원인데요. 앞서 이제 그 했던 모임들은 100%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아마 30대에서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마을연구원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거의 동등하게, 그 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1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고, 기술이라든지 뭐 금융, 또 교육 홍보 이렇게 좀 다양한 컨텐츠가 섞이다 보니까, 이 남성분들도 좀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해서 그 성택골에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이 추가로 설립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은 지금 성택골에는 5개의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중에 3개가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이 3개 에너지 협동조합 중에 이제 저 학교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나머지 2개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다중 이해관계 가 이제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전부 다 영리 법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으로 모임이 주민 모임과 모임도 이제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과 변화를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익 모델을 이제 그 핵심으로 움직이는 사업 조직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협동조합으로 이 모임이 성장하면서 그 주민들의 역량, 이 스케일이 이제 업되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하지 않고 부담 없이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뭐 시간 날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거는 흥미롭다 할 때만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이 에너지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에 집중하고 위기의식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지역의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돌봄이든 안전이든 이런 의제들과 또 같이 결합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의 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그 어떤 그 결합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자기 돈을 출자를 하고 또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또 대출도 받고 그리고 또 유지 관리해야 되는 시설도 생기게 되고 그런 책임감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역에서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사업 모델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 모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지역에서 그렇게 주민들을 조직을 하고 그 이제 모인다고 그렇게 뭐 성장이나 학습이 집중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저도 이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대골과 유사한 사례들 또는 더 나은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생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이 조직과 성장을 이끄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그게 저의 특징인지 아니면 또 아마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리더의 양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약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그 위기의식에 이런 감정이입이 좀 잘 되는 분들, 즉, 귀가 좀 얇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 위주로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훨씬 이제 감정이입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으쌰으쌰라는 분위기가 생겼을 때, 그래,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을 때쯤이면 제가 이제 카드 하나를 내밉니다. 실은, 우리가 이게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어. 또는 이번에 마침 서울시에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에너지 진단이 있는데 돈도 벌고 굉장히 또 의미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람도 있고 또 이런 위기의식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돈까지 버니 얼마나 좋냐 해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고 뭐 1년차 하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서 2년차에도 하라고 한다. 그러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무엇인가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프로젝트가 이미 딱 앞에 놓여 있고 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그 2014년에 한 12차 시로 12강으로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심화 과정쯤 할 때쯤 제가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 국사봉중학교 24개 학급에 90분씩 에너지 수업을 해야 된다. 그 이제 이미 학교하고 합의 끝났고, 끝나면 최종적으로 수료증을 받는 분들은 수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중간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시연도 하고 강의안도 만들고, 그래서 강의를 받는 12주도 힘들었지만 끝나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단으로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결국 이제 강의를 하기로 결정된 분들은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제 그 PPT 만들고 시나리오 만들고 이제 해서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긴장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 진행을 했죠. 그래도 그런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성북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단체나 또 활동들을 할 때도 꼭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런 고비를 넘기고 도전을 했던 분들은 다른 의제 활동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게 단체도 만들고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그 모임들의 그 과정에 항상 그 넘어야 될 산과 다음 과업이 바로 준비된 상태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끌고 갔었고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는 항상 이제 그 조직이 좀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들을 좀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모델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 거는 2013년 11월에 제 이제 첫 번째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만들 때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래서 좀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 쾌적한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게 굉장히 이제 그 핵심 사업으로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저희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원 중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이제 계속 그 갈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을에 기술을 가지신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그런 계기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그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먼저 이제 좀 PPT에 담겼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PPT도 또 만들어서 발표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이제 사업 모델 1번이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 거고 이제 PPT 장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 모델 1의 이 마을기술 네트워크와 집수리 이 전환센터의 구상이 오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그 첫 번째 협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점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계속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을에 있는 이 기술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설비, 전기, 종합 인테리어, 이런 뭐 샤시라든지 타일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저희가 종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가 만든 말이니까요. 심지어 이제 열쇠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분들의 그 명함에 뭐 설비집 같은 경우는 그 설비 그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막 명함에 빼곡히 적혀 있잖아요. 그 명함에 그 태양광 설치 및 유지 관리 요 문장 하나를 넣고 싶어서 이제 이분들하고 미팅을 계속 간담회를 하자고 이제 저희가 섭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집수리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이 미니 태양광 설치 정도는 취급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수익을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2016년도에 마을 기술팀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면서는 이 미니 태양광을 저희가 이제 매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019년부터 다시 이분들을 이제 조직하고 만났을 때는 뭐 에너지 성능 개선, 그러니까 건물에서 어쨌든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쾌적한 환경으로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 이분들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 그 나빠지는 환경,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주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의외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그 주거 환경 개선이 이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조금 더 뭔가 그러면은 관계를 이어가 보자라는 합의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택골 전환센터는 이제 9월에 오픈 예정인데 지금 지난 연휴에 공간을 인수인계해서 연일 지금 뭐 인수인계 작업하고 그리고 실내 그 환경 지금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다들 바쁜데요. 일단 그 전환센터는 동네 서점이었던 곳을 이제 저희가 서점이면서 전환센터의 역할을 좀 이제 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에너지 슈퍼마켓도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이제 홍보 코너를 만들고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 부분도 좀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서점에 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물품들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2050 탄소 배출 제로라는 그 목표를 좀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계속되는 뭐 위기가 일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그 생활권에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이제 이 탄소 배출 제로의 과정들을 이제 걸어갈까라는 고민도 좀 있고요. 뭐 상황은 우울하고 뭐 나아질 기미는 지금으로서는 잘 보이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는 즐겁게 더불어 함께 이제 뭔가를 도모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야기하는 거점으로서 전환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좀 그 사진을 뺄까도 고민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어쨌든 저희가 그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적어도 50% 그리고 50년까지 배출 제로라는 미션을 지금 이제 전 인류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진행을 하고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실험하고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는 곳이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에너지 정책이든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후퇴하지 않고 계속 이제 앞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뭐 서울시를 탄소 배출 제로 서울로 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선언을 했었고 뭐 온실가스 총량제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앞서가는 발표들을 했고 또 실행력도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서울형 그린 뉴딜도 발표를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계속 진행될 거라는 전제하에 그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마을기술 네트워크가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서울형 그린 뉴딜에 이제 거는 기대도 좀 있었고 그리고
과연 이게 동네에서 그냥 그런 뭐 설비나 인테리어 하는 정도의 그 1인 기업이 1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로 이 그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결합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린 뉴딜 이야기 지금 굉장히 화제지만, 그런 가운데 지역사회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을지도 또 스스로 알아봐야지 누가 자기 문제를 대신 알아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알아보자라는 게 이제 이 사업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전환센터를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그 전환센터가 우선 확보해야 될 그 영향력이나 이런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뭐 다른 영향력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그 전환센터를 통해서 어떤 기대와 또 그 이미지를 가질지, 그리고 신뢰를 또 얻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정보력.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활동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의 이제 그 DB 같이 정보를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관계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뭐 작은 가족이라는 관계망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관계들로 이제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관계망과 개인이 속해 있는 관계망들이 좀 더 촘촘하게 연결을 해서 그게 이제 저는 어떤 탄력성, 회복 탄력성에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계망과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이 요즘은 또 더 엄격해져 가지고 저기 뭐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무슨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는 동에서 저희가 이제 동하고 행정하고 협력하면서 담당 직원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아주 그냥 더 폐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활동가로서는 그래도 지역의 현황과 변화되는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발로 뛰면서 우리가 민간의 눈과 눈높이와 실력으로 이제 뭐 감각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정보는 또 행정이 가진 정보와는 또 차별성이 있으니까 의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정보를 다 주워 모아서 뭐 의미 있는 DB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활동을 하면서도 저희는 지역의 현황, 그리고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도, 지난해도 물론 했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그 주거 형태의 변화라든지 거주민들의 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추적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저희 동네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찾는다는 걸 좀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쭉 이제 일부를 제가 이제 여기다 포함을 시켜 왔는데요. 이제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그 어떤 이제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또 저희가 그 전입 전출률 같은 것도 보고, 1인 가구 비율도 좀 보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지역에 이제 어느 그 부분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이 해마다 어떻게 이제 그 양상을 취하는지, 느는지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이제 복지팀이라든지 재난팀 같은 경우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결국은 정보 공개 때문에 좀 부딪히는데, 뭐 정치인 백을 써보기도 하고 동장님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원하는 정보를 확보를 대부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핑계는 되는데, 코로나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 무슨 우리가 이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면은 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이제 올 수 있는 여러 위기들 중에 그 종류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있으면은 행정이 결합해서 크게 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협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발로 뛰면서 마을기술 네트워크의 현황을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골목골목 쭉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문은 잠겨 있지만 본인에 대한 정보를 문에다가 잘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떤 그 특기가 있는지, 뭘 잘하는지, 뭐 집 주소까지 다 자세히 다 적어 놓고 그 가게를 비우죠.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고객인 줄 알고 또 전화도 굉장히 잘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는 너무나 쉬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을 섭외하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2016년도였다고 그랬잖아요. 16년도. 그리고 19년도 작년에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성과를 보여서 이렇게 마을기술 네트워크를 결성을 하고, 이분들하고 또 이렇게 3번의 특강, 여기 보면은 뭐 특강의 2번째 강의 보면은 마을기술 네트워크가 그린 뉴딜에 묻다. 그린 뉴딜? 그게 뭔데? 그린 뉴딜이 진행되면은 우리 마을에 있는 기술자들한테는 뭐가 도움이 되는데, 혹시 또 내 밥그릇까지 뺏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궁금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고, 같이 모여서 2시간 강의 듣고 3시간 술 마시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5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수리 얘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흥미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그래서 한번 마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도전도 해보면 그 어떤 모임보다 재밌어요. 제가 뭐 저희 집에 뭐 정구 하나를 가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솜씨도 없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택에너지 효율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전문 용어와 그 기술자들이 그 내놓는 약간의 허세와, 그리고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한 30년, 40년 동안 이제 그 본인의 삶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데 굉장히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결합해 있는 마을기술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름까지 자세히 되어 있는 표가 있길래 제가 이제 붙여 넣었고, 이게 생으로 되어 있는 8번까지는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진 촬영도 하고, 나중에 이분들을 이렇게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마을기술 네트워크 사진집 뭐 그런 잡지 하나를 만들까 해서 인터뷰와 이제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8번까지 진행돼서 저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남은 분들도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이제 그 면담 조사했던 내용이고, 뭐 이분들이 정책에 굉장히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그분들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그런 추이도 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는 프로젝트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제 건물이 탄소 배출 제로 건물로
가는 거, 자기 주거지가 탄소 배출 제로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그 실험에 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참여를 하고 싶은 가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걸어서 모집을 했더니 한 50여 가구에서 전화가 왔고요. 그냥 뭐 집수리라니까 전화 온 분들도 있었지만,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이런 거에 대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서 전화하신 분들도 일부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차 50가구, 50여 가구 중에 1차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2가구가 1차 선정이 됐고, 이 22가구는 이제 실측과 그 다음 주 월, 화, 이틀 동안 이제 진단사들이 방문해서 그 기존 체크리스트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 중에 이제 최소 10가구를 선정해서 올해부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 가구들의 그 가구를 탄소 배출 제로 건물로 가는 로드맵을 이제 함께 작성하는 그 여정의 이제 시작을 올해 할 예정이고요. 네,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이제 대상 가구는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 제로 건물로 가는 과정을 이제 확산을 위해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이제 자료를 저희가 뽑아내기 위해서 굳이 건물이 그 최근에 지어졌느냐, 노후된 건물이냐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된 건물은 건물대로 다들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그 의식은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의식은 이제 갈수록 높아져야 되겠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우리 성대골이 25,000가구인데, 이 가구들이 다, 탄소 배출 제로 건물로 가는 데 있어서, 넷제로 건물로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다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요구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도 자부담을 기꺼이 부담하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감일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가장 우선에 두고 그 가구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구는 저희가 지목해서 선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모여서 합의와 공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앞서 이제 내가 그런 실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가구를 방문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에너지 건축학과를 졸업한 소장님이 직접 이제 가서 그린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지, 또 무엇부터 개선을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실측을 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그리고 진단팀이 또 들어가서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대, 생활 수준,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를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냥 진단사 수준에서 그림으로 스케치를 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환센터의 역할은 앞서 얘기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도 전환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도 이제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상하고, 목표는 분명하죠. 탄소 배출 제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상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일상에서 실현해서 실험해보고, 그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선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앞서 이제 얘기했던 그 시간 동안 2011년도부터 에너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했던 사업, 뭐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어떤 전문가분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해서 저한테 보내줬길래 요즘은 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9월 달부터 진행되는데, 마을기술 네트워크와 결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중순부터 저희가 이제 주민기술학교가 열립니다. 뭐 지금 벌써 오늘도 아직 지금 현수막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한 50%가 수강생이 찾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은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0에서 15명 정도 해서 이제 성인 기술학교, 청소년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뭐 셀프 그린 집수리 정도 될 것 같고, 창업 스쿨도 좀 열어서 여기에 참여한 마을 기술에 대한 관심과 또 약간의 재능, 그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마을 기술 네트워크하고 결합해서 아마 협동조합을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기술 팀들이 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이라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그런 정보 같은 걸 학습할 수 있도록, 이거는 마을 기술 네트워크, 마을 기술팀만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심화 과정도 개설을 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 에너지 복지 가구를 방문해서 내일 이제 저희가 조사한다는 에너지 복지 가구의 그 주거 취약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중에 긴급한 부분들은 이 기술학교를 수료한 분들하고 함께 이제 집수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이제 사업 모델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비전력 놀이 연구소가 그냥 지역에 뭐 콘텐츠 개발해서 어린이집에 인형극 하고 뭐 놀이터 문화 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 연구소를 설립했고 단체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 팀들도 수익 활동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너지로 좀 수익을 확보해 보겠다는 협동조합이 세 개가 있는데요.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이 2013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 전환센터 운영이라든지 지금 성대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에 이제 관여해서 총괄 역할을 좀 한다고 볼 수 있고,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이사로 결합이 되어 있고, 또 교육으로 또 만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있는 생태 에너지 축제에도 또 만나기도 하면서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 협동조합도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 추가하고, 최근엔 탄소 배출 제로 학교를 목표로 그 학생들이 한 360명 되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이 나온 쓰레기를 폐비화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일회용품 안 쓰기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탄소 배출 제로 학교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 지금 가상발전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12월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태양광 설치는 그래도 근접하게 지금 내 목표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ESS 설치는 지금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다들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행정도 그렇고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절반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태양광과 ESS인데 ESS 부분이 지금 진행을 전혀 못하고 있고 태양광은 열심히 지금 부지 확보하고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번째 협동조합은 마을기술 네트워크와 그 창업반에 들어온 주민들이 결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아마 그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커뮤니티 케어 부분, 이게 에너지 복지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위해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들의 그 에너지 효율화 작업들을 좀 하겠다는 목표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점점점 그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문제에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그 주민들과 조직이 생겨나고 스스로 그 협동조합이 스스로 이제 단단하게 서서 서로를 돕고 연대하는 구조로 성대골의 전환 운동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쭉 들어보시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정도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된 것들이 쭉 나열돼서 그렇지만 사실 10년이라는 과정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려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면서 또 시작할 때 엄두가 안 난다든지 언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딱 결심을 하시고 한번 우리가 좀 이 과정이 좀 끝나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여서 좀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내일부터 배낭 하나를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작을 해보시면 절반은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선배 조직으로서 이제 성대골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정보와 노하우를 다 전해드리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서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200페이지가 넘는 백서도 있고 하니까요.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찾아오시면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